5,000개의 XRP를 보유한 투자자의 투자금은 현재 가치인 3,100달러에서 인상적인 18,500달러로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간 정도의 투자로도 기하급수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시각화는 또한 15만 개의 XRP가 역사적 최고가를 회복하면 55만 5천 달러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 큰 투자를 하는 30만 개의 XRP를 보유한 사람들은 XRP가 역사적 최고가에 도달한다면 110만 달러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각화하며, 이는 거의 100만 달러의 큰 증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시장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지표 중에 소비자 물가 지수이죠. 이 CPI와 핵심 코어 CPI, 생산자 가격 지수인 PPI 등은 대표적인 물가 관련 지표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는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전월 대비 예상치는 0.2%인데, 이 전년비 CPI 예상치는 전번 발표에 3.0%를 상회하는 3.3%가 전망되는 것이죠.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 2%를 웃도는 상황인데요. 이 핵심 CPI는 식품 및 에너지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준의 금리 결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월비 핵심 CPI 전망은 0.2%로 이전치와 동일하게 나왔지만, 이 전년 동월 대비 핵심 CPI는 이전치인 4.8%보다 약간 낮은 4.7%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5% 미만이라면 긴축 종료, 즉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생산자 가격 지수 PPI는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제조업의 원가 변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되죠. 인플레이션 예측에 관련 지표로 함께 주목할 데이터인데요. 매주 체감상 매일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지표들을 신경 쓰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만큼 크립토 마켓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반증이겠죠. 이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 거래소들이 대한민국 진입 초일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가 여전히 코팍스 인수의 난항을 겪는 가운데, 또 다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 크립토닷컴은 지난해 OK비트를 인수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립토닷컴 외에도 바이낸스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국내 시장 상륙을 다시금 준비 중입니다. 다만 이 두 거래소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출 양상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바이낸스는 올해 초 코팍스 인수에 나서며 국내 시장 진입에 나섰습니다. 3월에는 코팍스 등기 이사를 바이낸스 인물들로 바꿈에 따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 특근법에 따라 변경 신고 수리 여부는 통상 45일 안에 결정되지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혐의를 비롯한 사법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죠. 다만 이 크립토닷컴은 바이낸스에 비해서 사법 리스크 측면에서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 지난달 네덜란드는 크립토닷컴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자금 세탁 방지법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이 바이낸스가 네덜란드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받지 못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은 올해를 목표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지난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OK비트를 인수하며 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지위 VASP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해외 거래소들 입장에서 이 조그마한 땅에 전 세계 엄청난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제 노다지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바이낸스 혹은 크립토닷컴 중
등 어떤 거래소라도 선제적으로 진입을 한다면 해외 유명 거래소들의 국내 진입 러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더불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기술적인 관점, 이제는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 폭 역사상 최저치이다. 큰 폭의 변동 가능성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크립토 뉴스 랜드는 6일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가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된 전 기간 중에 최저폭을 기록했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가격 평균선을 중심으로 가격 움직임을 상하 두 가지 선으로 표시한 기술적 분석 차트인데, 이 크립토 뉴스 랜드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트위터를 공유하며 이 같은 밴드 축소는 가격에 상당한 변동성을 예고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폭이 축소된 이후 밴드 폭이 확대되며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2013년에서 14년과 2017년과 18년 그리고 2021년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크립토 뉴스 랜드는 볼린저 밴드의 긴축은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 또는 붕괴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설명을 하면서 이 분석가에 따라 투자 기회로 보는 경우와 약세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로 분명하게 나뉜다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이 밑에 부분이 노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이제 볼린저 밴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데 거의 역사상 최저치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0.23을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의 바닥을 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비트코인의 상승만 남았다라고 볼린저 밴드만을 놓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시기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내년 2024년 4월에서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그렇고 현재 현물 ETF 관련한 이슈들도 모두 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리플사가 SEC에 승소한 뒤 폭등했던 XRP의 가격이 현재 참 실망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죠. 이 친 리플 존 디튼 변호사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리플 가격 상승의 전제라는 견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의 승소 이후 커뮤니티가 바라는 수준까지 리플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다라면서 그것은 모두 기대였을 뿐이다 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좋은 판결이 나온 뒤에 리플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없다라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존 디튼은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강력한 강세장이 있지 않는 한 리플이 최고치를 다시 보기는 힘들다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이 존 디튼의 경우는 있는데, 또 리플 커뮤니티와의 대화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포트폴리오에서 리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죠. 이 존 디튼 변호사가 이번 트윗을 통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지금의 XRP의 당장의 가격대가 아쉬운 것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존 디튼 변호사가 리트윗한 문 램보라는 인물의 트윗을 보게 되면 사실상 올해 메이저 코인 중에 상승률 부문 1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RP는 올해 최저점 대비 올해 초 대비 이제 85% 상승, 비트코인의 경우는 74%, 이더리움은 5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전고점 도달 기준 보유한 XRP의 개수별로 얼마의 자산이 축적될 수 있는지를 계산한 내용이 있어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만약 XRP 가격이 다시 3.7달러에 도달한다면 당신의 XRP 보유량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상을 자극하는 행사에서 잘 알려진 XRP 커뮤니티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인 크립토 에셋 가이가 암호화폐 XRP가 역사적 최고가인 3.7달러로 회복될 경우 XRP의 투자에 잠재적
잠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시각화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잠재적 이익이라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화의 경우는 5,000XRP부터 30만 개의 XRP 범위에 걸쳐 공통된 전고점 가격을 기반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5,000개의 XRP를 보유한 투자자의 투자금은 현재 가치인 3,100달러에서 인상적인 18,500달러로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간 정도의 투자로도 기하급수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 15,000XRP를 보유한 투자자는 역사적 최고가에서 보유량의 가치가 55,500달러로 급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만 개의 XRP를 보유한 사람들은 현재 가치인 24,800달러 대비 역사적 최고가에서 이제 14만 8,000달러로 급증할 수 있다. 이 8만 개의 경우는 이제 29만 6천 달러의 놀라운 보유량을 달성할 수 있고 15만 개의 XRP는 역사적 최고가를 회복하면 55만 5천 달러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리고 30만 개의 XRP를 만약 들고 있다면 이제 보유자들의 경우는 110만 달러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110만 달러라면은 현재 한화 기준으로 약 14억,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화 기준으로 전고점 하면 그때 당시 김치 프리미엄도 있었기 때문에 4,750원, 4,850원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구장창 나오고 있지만 XRP 투자자들 한 마음 한켠에서는 됐다. 일단 1달러만이라도 가자라는 목소리들 계속해서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 보이는데요. 참 대형 속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리플사의 경우는 정말 유의미하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진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쉽게도 XRP의 가격 자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한번 튀어 오를 때 그 어떤 코인보다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고 다 팔아버리고 시장을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꿋꿋하게 홀딩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애증의 코인이라는 변명이 아니죠. 이제 별명도 있는 것인데요. 과연 다음 불장 때 XRP가 다시 한번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이제 4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그냥 뭐 철없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도박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에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정말 지겹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데이터 조각이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것인데 워렌 버핏의 경우는 엑셀 데이터 조각이랑 다른 게 없다라는 말까지 하였죠. 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이골이난 질문이고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다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과 공부의 산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 비트코인의 기능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P2P, 그러니까 개인 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머니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 컨트랙트나 NFT 같은 것은 비트코인에 이용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작이었는데 물론 비트코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나 NFT를 운영한다라는 것이 여전히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 가치를 찾는다면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더 나은 기술과 빠른 속도, 보안 등을 생각하면 그 외 후발 프로젝트를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기능만 이야기한다면 단순하게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것 외에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NFT가 호재처럼 인식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오로지 지갑 간 이동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절대 복제되거나 위조될 수 없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일종의 거룩한 계보입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균형을 유지한다면 비트코인의 이
거룩한 계보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처음에는 기술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겠지만 그를 알아본 것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주식처럼 나 대신 무언가가 일을 해주거나 금이 다이아몬드처럼 가치 있는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이방인이 갑자기 잘 돌아가던 세상으로 침공해 오더니 스스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무언가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산 산삼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연산 산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자연산 산삼을 접해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그것을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하나로 2,9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이죠. 2021년 11월 비트코인은 8,270만 원을 달성합니다. 2018년보다 2021년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그렇다면 2023년 지금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기관, 국가들까지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심지어 이 산업을 육성시켜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 많은 장애물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개 껍질은 분쇄하면 칼슘 가루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 그 어느 시점에는 조개 껍질이 화폐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화폐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라는 문제를 낳아왔고 비트코인이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대안적인 화폐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환경이 된 것을 감안할 때 화폐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국가를 무시하고 중개인 없이 빠르게 넘나들 수 있는 화폐가 출현했다라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기존 국가와 금융 카르텔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고 차라리 공존하자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투자를 조장하거나 내 생각이 맞으니 다 같이 나와 함께 가자를 외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시장을 흐리는 방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한 대안적 화폐이며 달러의 패권이 지고 화폐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까운 미래에 갑자기 사라질지 모를 개인의 부를 지켜줄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 역시 원화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두는 것은 부를 지키고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지금 너무나 좋은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